시스템 프로그래밍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싱크로나이제이션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첫 번째 시간에서 저희가 락이라는 자물쇠라는 어떤 싱크로나이제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을 배웠고요. 그 다음으로 저번 시간에 세마포라는 널리 쓰이는 그런 싱크로나이제이션 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니터라고 부르는 이런 모니터라고 부르는 싱크로나이제이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를 약간 정리를 하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일반적으로 뮤텍스라고 하는 즉 뮤추얼 익스클루전의 약자죠. 뮤텍스라는 기능과 스케줄링 컨스트런트라는 이런 두 가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세마포를 자주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뮤텍스라고 하는 것은 뮤추얼 익스클루전이라는 이 말이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개의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가 있을 경우에 그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뭔가 공유하는 자원, 메모리 같은 것을 공유하고자 할 때 그 메모리에 있는 값을 중구난방으로 서로 읽어가고 또는 변경하고 쓰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한 개 프로세스가 읽어가는 중에 다른 프로세스가 값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유하는 자원을 액세스 하려고 할 때는 한 개 프로세스만이 오직 할 수 있도록 두 개 프로세스가 동시에 또는 한 개 프로세스가 그 액세스하고 있는 중간에 다른 프로세스가 끼어든다든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뮤추얼 익스클루전 방식이었죠.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배운 락을 주로 이 뮤추얼 익스클루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스케줄링 컨스트레인트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것은 뭐였냐면 어떤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시점까지 동작을 한 이후에 다른 프로세스가 돌게 하고자 하는, 즉 어떤 프로세스들 간에 또는 스레드 간에 어떤 동기를 맞춰서 순차적으로 돌게 하고 싶은,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프로세스 A와 프로세스 B가 아무 때나 서로 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 프로세스 A에서 무슨 값을 프로세스 B로 넘겨줘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꼭 어떤 순서를 지켜서 스케줄링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마포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 모니터라는 것은 마찬가지 싱크로나이제이션에 사용하는 그런 툴인데요. 이것은 세마포와는 다르게 약간 하이 레벨 앱스트랙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레벨 앱스트랙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궁극적으로 이 모니터라는 거 안에는 세마포라든지 이런 것을 또는 뮤추얼 익스클루전, 뮤텍스 락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죠. 단지 그것들을 뮤텍스 락이라든지 세마포 같은 것들의 어떤 그런 것들의 묶음으로써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모니터라는 걸 정의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니터에 쓰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전히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목적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모니터라는 것은 뮤추얼 익스클루전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싶고요. 또한 어떤 컨디셔널한 싱크로나이제이션, 어떤 조건에 맞춘 어떤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여전히 이제 이 모니터도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여러 번 전에부터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이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 크리티컬 섹션이란 부분이 나오면 항상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바로 이 뮤추얼 익스클루전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같이. 그래서 뮤추얼 익스클루전, 뮤텍스 락이라는 것이 항상 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것은 락으로 가드를 하는, 락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다가 또한 이 모니터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컨디션 베리어블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구성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모니터라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락이라는 것이 하나 존재합니다. 왜 존재하냐면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위해서 락이라는 것이 하나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컨디션 베리어블이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숫자는. 그래서 락이라는 한계와 이 컨디션 베리어블 여러 개, 다수 개로 구성이 됩니다. 모니터라는 것은. 근데 컨디션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스케줄링 컨스트런트를 위한 것이죠. 그렇죠? 어떤 컨커런트한 어떤 동작을 위해서 프로세스 여러 개가 어떤 순서에 맞춰서 돈다든지 어떤 그런 컨커런트한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 컨디션 베리어블이라는 것을 정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니터라는 거 사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컨커런트한 그런 여러 개의 프로세스 컨커런트하게 돌기 위한 그런 것이고 바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위한 것인데 이 구성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성은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봤던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위한 예를 들어 세마포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면 엔트리 섹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이 그 중간에 나오고 엑시트 섹션이 있죠. 그래서 보통 엔트리 섹션이라고 하는 것의 이유는 크리티컬 섹션을 보호하기 위한 락을 잠그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락이 누군가가 이미 다른 프로세스가 이전에 락을 취해 갔다면 남은 락이 없겠죠. 그러면은 웨이트를 하는 또는 거기서 기다리면서 락이 반납될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형식이 되겠고, 그리고 크리티컬 섹션 실행한 이후에 엑시트 섹션은 당연히 언락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미 세마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여러 번 경험을 했던 그런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니터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했죠. 즉 락이라는 거 한 개와 컨디션 베리어블 다수 개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락이라는 것은 어떤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위한 것이죠. 근데 이 뮤추얼 익스클루전의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그 다수 개의 프로세스가 한 개가 아닌 두 개나 그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또는 스레드들이 뭔가 공유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락이라는 것을 통해서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죠. 당연히 쓰는 방법은 이 락은 우리 예전에 했듯이 acquire를 먼저 하는 거고, 그러면 락을 취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할 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요 쉐어드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전에 락을 먼저 거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하게 되고, 크리티컬 섹션을 끝날 때에는 당연히 그 자물쇠를 acquire 했던 락을 release 해줘야 되겠죠. 네, 당연히 이건 우리 앞에서 이미 봤던 것이죠. 컨디션 베리어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컨디션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스레드들이 들어있는 큐입니다. 근데 어떤 스레드들이 거기에 들어있냐면 뭔가를 기다리는 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웨이팅 큐 또는 웨이팅 리스트, 그렇죠? 그런 개념에 대해서 봤었죠. 세마포를 볼 때도 그렇고, 그때 뭘 봤냐면 세마포를 실행할 때에 우리가 p라는 함수 또는 wait라는 함수, 우리가 wait라는 함수가 있었죠. 세마포에 또는 or p라는 함수로 썼었고, 그리고 또 signal이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또는 v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 wait라는 함수를 보시면 우리가 이 세마포를 사용할 때, 이것이 지금 세마포 얘기인데, 이 세마포를 사용할 때 이렇게 wait나 p를 함수를 부르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의한 인테저로 되어 있는 이 세마포 s라고 친다면 이 세마포 s 인테저 값을 하나 감소하는 것이죠. 시그널이라는 것은 하나 증가시키는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wait를 통해서 세마포를 하나씩 감소시키는데,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가 왔는데 이미 세마포 값이 0이다. 그럼 더 이상 음수로 감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 그때에 바로 구현하는 방법이 처음에 그냥 busy waiting을 하면서 while loop를 도는 그런 방식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busy wait이기 때문에 중요한 CPU 자원을 낭비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S가 이미 0이 되었다 하면 그 프로세스가 wait 함수에서 하는 일은, wait 함수에서 S가 이미 0이 된 걸 발견하면 바로 자기 자신을 wait queue에 넣는 것이었죠. 그리고 블럭 시키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go to sleep이라는 그런 용어로도 봤었는데, 자기는 어차피 이 세마포를 취하지 못하니까, 세마포가 이미 0이 돼서, 그래서 다른 이미 현재 세마포를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반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거를 웨이트 큐에 가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개념 보시면 이 컨디션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여기 좀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어떤 큐입니다. 큐. 근데 어떤 컨디션과 연결시키는 어떤 컨디션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과 관계되어 있는 큐인데 이 큐 안에는 thread들이 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큐 안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개념이 우리가 세마포에서 봤던 바로 자기 자신을 어떤 thread가 자기 자신을 큐에 넣고 웨이트 큐죠. 큐에 넣고 이벤트가 일어날 때까지 여기서 이벤트란 세마포가 다시 양수가 되는 누군가가 어느 프로세스가 실행을 다 끝내고 이 시그널을 불러서 세마포를 하나 증가시키는 그 이벤트가 일어날 때까지 웨이트 큐에서 기다리는 그런 동작을 하는데 마찬가지 이제 그런 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세마포는 웨이트와 시그널 두 개의 함수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모니터는 비슷합니다. 웨이트라는 함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시그널 함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여기는 브로드캐스트라는 함수가 한 개 더 존재합니다. 일단 웨이트 함수의 웨이트 오퍼레이션의 동작은 참고로 이거 당연히 어타믹 오퍼레이션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어타믹 오퍼레이션이란 말에 대해서 그것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봤었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어타믹, 요 세 개가 당연히 이런 오퍼레이션들은 어타믹 오퍼레이션이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은 궁극적으로 이 자물쇠를 풀고 어타믹하게 오퍼레이션 해야 되는데 자물쇠를 풀고 슬립을 하게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웨이트 큐에 넣고 슬립을 하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돌아올 때 슬립에서 돌아올 때는 락을 다시 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리턴하게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그널이라는 함수는 자기가 이제 다른 이미 웨이트 큐에 들어있는 함수 그 thread를 하나 깨우고 그걸 웨이터라고 하죠. 웨이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웨이트 큐에서 자고 있는 어떤 thread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그런 thread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한 개를 깨우고 그다음 깨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시그널이라는 것은. 그다음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이런 그 특수한 함수는 바로 그 웨이트 큐에 들어있는 모든 thread들을 한꺼번에 깨우는 이 위에 시그널이라는 것은 웨이트 큐에 들어있는 그 thread들 그냥 잠자고 있는 그 기다리고 있는 thread들 중에 가장 앞에 있는 하나만 깨우는 것이고 요것은 모두 깨우는 것입니다. 브로드캐스트. 요것은 우리 세마포에는 없었던 함수인데 어쨌든 이런 함수가 여기서는 존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컨디션 베리어블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컨디션 베리어블 오퍼레이션 지금 위에서 보신 웨이트, 시그널, 브로드캐스트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당연히 락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봤지만 다시 한번 이 함수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모니터라는 것은 락과 컨디션 베리어블로 구성이 된다고 했고요. 락이라는 것은 락 어콰이어 함수와 락 릴리스 함수 이 두 가지 함수를 가지고 이 락을 동작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락 어콰이어라는 것은 락을 취하는 것인데 근데 락이 그렇게 프리하면 취하는 게 맞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미 락을 가져갔기 때문에 락이 없다 그러면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기다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락 릴리스 이것은 당연히 내가 락을 이미 취해가지고 동작을 하고 있다가 궁극적으로 락을 다시 반납을 하는 다 사용한 이후에 락을 반납을 하는 것인데 방법에 따라서는 이미 만약에 그 다른 프로세스가 락을 조금 늦게 와서 락을 가져가지 못하고 웨이트 큐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이 웨이트 큐에 들어가 있는 그런 thread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락을 릴리스해서 반납을 하는 프로세스는 바로 웨이트 큐에 가서 그 웨이트 큐에 들어있는 thread를 깨우는 그런 일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컨디션 베리어블과 관계되어 있는 이런 오퍼레이션들은 방금 앞에서 살펴본 이 세 가지가 있었죠. 웨이트 함수와 시그널 함수, 브로드캐스트 함수 이렇게 세 가지의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컨디션 베리어블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모니터라는
그 테크닉을 구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월 모니터라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헨슨 또 보통 메사라고 많이 부르는데 메사 모니터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그냥 구현의 차이고요. 지금 위에 있는 이 개념은 똑같은데 같은 개념으로 쓸 수 있는데 이 두 개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책이라든지 이런데 교재라든지 또는 구글에서 찾아보시면은 상세한 사항을 뭐 아실 수 있긴 한데 요 구현이 어떤 예를 들어 프로세스가 두 개 있을 때 어디서 블럭이 돼서 어느 시점에서 블럭이 되고 언제 시점에 다른 프로세스로 주도권이 넘어가느냐 그런 것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호어 모니터라는 것은 주로 교재에서 자주 언급되는 거고 이 메사 모니터라는 것이 조금 구현에서 조금 더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그냥 어떤 그런 구현의 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인터넷이나 다른 교재에서 조금 더 참고하시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니터라는 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 모니터라든지 세마포라든지 이런 것에 사용하는 이그젬플이 바로 이 코크 머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자판기죠. 자동 판매기. 근데 콜라가 들어있는 자동 판매기.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우리가 여기서 C++를 한번 사용해 보기로 하고요. 보통 이 코크 머신으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어떤 이 싱크로나이제이션에 해당하는 모델이 바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세 가지 모델을 봤었죠. 그 중에 프로듀서, 컨슈머 말하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프로듀서, 컨슈머. 그래서 이 모델이 가장 널리 사용이 됩니다. 이 코크 머신의 예제로. 그래서 이 코크 머신이 왜 프로듀서와 컨슈머로 생각을 하느냐? 이 밑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일단 프로듀서는 이 자동 판매기에 코크를, 즉 콜라를 채워 넣는 사람.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 밑에가 그 예제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이거를 우리가 프로듀서라고 보통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거를 컨슈머의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듀서가 하는 동작은 바로 디파짓을 하는 동작인데, 즉 이 기계에 이 자동 판매기라는 여기에 콜라를 채워 넣는 일을 하는 것이죠. 생산자라는 것은. 그리고 그리고 컨슈머라는 것은 소비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콜라를 이제 빼먹는 사람, 일반 그 소비자를 얘기하겠죠. 우리가 프로듀서 컨슈머를 얘기할 때 저번 시간에 바운디드 버퍼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였냐면 프로듀서가 있고 컨슈머가 있는데 이 중간에 프로듀서와 컨슈머를 연결하는 이 중간 부분에 바로 사이즈가 정해진 버퍼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프로듀서가 그 버퍼에다가 값을 자꾸 쓰고 저장을 하고 컨슈머는 거기서 자꾸 읽어가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프로듀서 컨슈머 모델을 봤고 중간에 바운디드 버퍼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똑같은 것이죠. 이 기계를 우리가 바운디드 버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 안에 콜라가 들어가 있는 게 한정이 되죠. 뭐 예를 들어 100개 이렇게. 그래서 100개 콜라가 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한정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데이터의 수, 즉 콜라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프로듀서는 여기다가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하고 컨슈머는 자꾸 여기서 먹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프로듀서 컨슈머 모델로 또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모니터를 사용해서 구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를 사용한 이유는 바로 이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클래스 스트럭처를 한번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코크 머신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니터를 쓰려고 하니까 우선 락이 하나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 락 해서 락을 하나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컨디션 베리어블을 두 개를 정했습니다. not full이라는 컨디션 베리어블과 not empty라는 컨디션 베리어블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냥 인테저 변수 하나를 정의했습니다. 이 변수 count라는 것의 용도는 무슨 이유로 했냐면 바로 요 버퍼 안에 들어있는 즉 콜라 그 자판기 안에 들어있는 콜라의 개수를 의미하려고
단순하게 콜라가 지금 몇 개 들어있느냐 의미하려고 이렇게 count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클래스를 가지고 프로듀서 쪽 디파짓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디파짓 함수가 하는 일은 이 코크 머신 안에 콜라를 집어넣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 자동 판매기 안에를 변경을 하는 거죠. 콜라를 안에 더 집어넣고 하니까 뭔가 변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자동 판매기는 프로듀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컨슈머도 와서 동시에,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 올 수도 있고 동시도 될 수 있고 컨슈머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공유하는 것이죠. 뭔가 프로듀서가 자기가 어떤 이 안에 콜라를 채워넣는다든지 이런 동작을 할 때에는 락을 일단 걸어야 됩니다.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위해서 자기가 하는 동작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락을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 해야 되는 일은 락을 어콰이어 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디파짓 하는 동작을 다 끝난 이후에는 다시 락을 릴리스 하는, 그렇죠? 락으로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하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디파짓 함수 안에서 락을 걸고 나서 락을 어콰이어하고 그 다음 하는 일은 count라는 여기 우리가 선언한 이 변수가 n인지를 봅니다. 이 n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이 코크 머신 안에 있는 콜라의 총 개수,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총 맥시멈 number of cokes in this machine. 그 자판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코크 수, 그걸 우리가 n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왜 100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100개가 맥시멈이죠. 100개 이상을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n이라고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while loop가 하는 일은 뭐냐면 현재 들어있는 이 코크 수, 그게 바로 이 count라는 변수인데 그게 n이랑 똑같은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무슨 얘기인가요? 현재 들어있는 코크 수가 n개다? 그럼 그 말은 결과적으로 이 코크 머신이 콜라로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콜라를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가득 찼기 때문에, 즉 버퍼가 풀 났다 하는 겁니다. 풀.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whileloop에서 돌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는 여기 이 안에 빈자리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빈자리가 있으면 이제 whileloop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있다고 하면 add coke to the machine, 코크 머신에다가 코크를 채우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하나 채워 넣었으니까 이제 하나 증가하겠죠, 카운트가. 그래서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고요. 콜라를 하나 집어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not empty notify라는 시그널을 보냅니다. 이 시그널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아까 이 not empty가 우리가 아까 정의한 컨디션 베리어블인데 이 컨디션 베리어블을 사용한 notify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 notify가 바로 이 컨슈머 쪽에 시그널을 보내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컨슈머 쪽에 컨슈머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죠. 연락을 하게 할 수 있는, 보통 싱크로나이제이션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컨디션, 그죠? 어떤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이 하게 되는데 이 컨슈머의 동작을 한번 보시면 이 프로듀서가 이런 동작을 하는 것과 무관하게 컨슈머는 또 remove라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컨슈머는 또 어떤 동작을 하냐면 이 안에 콜라를 빼먹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 여전히 컨슈머도 처음에 락을 걸고요. 그 다음에 끝날 때 자기 나갈 때 락을 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락을 걸고 나서 이 컨슈머가 remove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 하는 동작은 뭐냐면 처음에 여기도 while loop가 있는데 카운트가 0인지를 봅니다. 이 카운트가 0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자동 판매기 안에 콜라가 한 개도 없다, 비어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한 개도 없으면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어있다는 뜻인데 이 말은, 그래서 비어있으면 이제 while loop에서 돌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비어있지 않다는 얘기는 콜라가 한 개 이상 있는 것이죠.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상. 그렇다 그러면 이제 while loop 바깥으로 가서 콜라를 한 개 뺍니다. remove 해서 자기가 마시는 거죠. 그 한 개 뺐기 때문에
요 카운트 값은 하나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콜라가 하나 감소했으니까 이제는 not full이라는 어떤 notify 요 함수를 콜을 함으로써 뭔가 컨디션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코크를 하나 빼먹었죠, 여기서. 그래서 코크를 하나 빼먹었으면 한 개를 여기서 빼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코크를 한 개 빼먹었으니까 최소한 이 자동 판매기 안에서 코크 자리가 한 개는 비었겠죠, 최소한. 아무리 가득 차 있었더라도 내가 한 개를 빼먹었기 때문에 이 컨슈머가 한 개를 빼먹었기 때문에 그 빼먹은 자리에 있던 한 자리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즉 뭔가 빼먹는 이 한 개 동작을 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자판기 안에가 풀이 아니죠. 이제는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한 개는 최소한 빠졌고 또는 그 이상이 비어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not full이라는 어떤 notify 컨디션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full이 아니다라는 이 컨디션을 여기서 주게 되면 이게 바로 어떤 동작을 하게 되냐면 아까 그 deposit 있죠. deposit을 할 때 여기 아까 우리가 그냥 넘어갔는데요. not full wait라는 여기랑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일로 신호가 간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자동 판매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full이 되어 있는 상황을 한번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디파짓이 실행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먼저 그러면 프로듀서가 디파짓 실행했는데 락을 걸고 while loop로 가서 카운트는 n이랑 똑같냐 봤더니 이게 지금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조건에 만족이 되죠. 그럼 while loop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마냥 기다리는 것이죠. 뭘 기다리냐면 바로 어느 컨슈머 하나라도 요걸 실행하고 나서 카운트가 마이너스 된 이후에 not full.notify라는 것을 실행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야 컨슈머가 이렇게 하나를 실행해서 이 실행을 해서 카운트를 마이너스해서 콜라를 하나를 빼먹어 줘야 더 이상 콜라를 이제 한 개라도 집어넣을 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not full notify라는 것은 이제 내가 콜라를 하나 빼먹었으니까 콜라 하나를 더 넣을 자리가 생겼다라는 어떤 신호를 컨디션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자동 판매가 가득 차서 요 while loop 안에 머물러 있었다 할지라도 프로듀서가 바로 여기서 notify를 통하게 되면은 이 wait라는 어떤 그 함수가 이 not full에 해당하는 요 컨디션에 이 wait 함수가 바로 그 시점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카운트가 n이 아니니까 나오게 되면서 다시 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wait라는 걸 들어갈 때 아까 여기 처음에 락 걸었던 걸 릴리스하고 여기서 이제 웨이트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여기 마냥 웨이트 하고 있다가 자기를 블락한 것이죠. 그러다가 컨슈머가 카운트 마이너스 해서 노티파이를 주면 그제서야 여기서 받아가지고 웨이트라는 것에서 다시 락을 거는 것이죠. 락을 다시 걸고 이제 이 동작을 연결해서 하는 왜냐하면 아까 여기 컨슈머가 하나가 카운트 마이너스 해서 콜라 하나 빼먹기 때문에 콜라 하나 넣을 자리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일로 와서 프로듀서는 이제 진행을 하면서 콜라를 하나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자동 판매기가 이제는 비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비어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컨슈머가 실행이 됐다 그러면은 컨슈머는 여기 카운트는 00에서 막혀 있겠죠. 그렇죠? 비어 있으니까 더 이상 빼먹을 수가 없고 그러면 not empty wait라는 것에서 걸려 있을 것입니다. 아까 not full 이 코크 머신이 가득 찰 때 프로듀서 이 디파짓 함수가 not full wait에서 멈춰 있었듯이 이 코크 머신이 비어 있으면 완전히 비어서 카운트가 0이 돼 있으면 이 컨슈머의 remove 함수도 이 자리에서 비어 있어야 되겠죠.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진행을 못하고 이 콜라를 빼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이 프로듀서가 와가지고 이 디파짓 함수를 실행하면서 코크를 채워 넣게 되면은 카운트가 플러스 해서 카운트가 하나 증가하죠. 콜라를 하나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럼 콜라 하나 집어넣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empty가 아니다. 왜 콜라를 하나 집어넣었으니까 empty가 아니다 하는 notify를 주게 되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notify에 의해서 바로 이 컨슈머의 컨슈머 이 함수가 wait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카운트가 이제
0이 아니니까 프로듀서에 의해서 카운터가 하나 증가했으니까 콜라가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래서 빠져나올 때 다시 락을 걸고요. 그러고 나서 콜라를 하나 빼먹는 이런 동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프로듀서 여기 디파짓 함수의 not empty 컨디션의 notify 함수하고 컨슈머의 요 not empty wait 함수, 요것이 이제 두 개가 묶이는 거고, 마찬가지 컨슈머의 not full notify와 여기 디파짓 함수의 not full wait, 이 두 개가 묶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로 여기하고 여기에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동 판매기가 가득 찼다든지 또는 이것이 완전히 비었다든지 하더라도 문제가 없이 이것들이 서로 싱크를 맞춰가면서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예제를 저번 시간에 세마포를 가지고 살펴봤었습니다. 뭐 비슷한 예제를.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 하는 것도 모니터인데 생긴 것만 약간 다르다 뿐이지 기능은 정확하게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다르게 구현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마포로 구현했을 때와 이 똑같은 것을 모니터로 구현하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번 시간에 우리가 구현했던 세마포를 갖고 구현한 것은 이 왼쪽에 있는 것인데, 이때는 우리가 세마포를 3개를 정의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뮤텍스라고 하는 락을 정의했었고, 세마포 중에 하나죠. 바이너리 세마포. 그리고 empty buffer라고 하는 세마포를 정의했었고요. full buffer라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full buffer라는 것이 여기에 full buffer P, 여기는 V 이렇게 쌍이 되어 있고, empty buffer도 여기 P, 여기 empty buffer V와 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하기 위한 이 뮤텍스 이걸로 보호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함수의 동작은 이 디파짓을 하는 프로듀서 모델인데, 이 디파짓을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됐는데, 만약에 여기 코크 머신 그 버퍼가 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풀이 되어 있으면 바로 여기서 멈추는 것이죠. 그렇죠? 버퍼가 하나씩 빌 때까지 이제 여기 멈춰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선 블락킹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만약에 그 버퍼가 비어 있다. 그렇죠? 데이터가 한 개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 remove 함수가 실행이 되지 못하고 여기서 블러킹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이 디파짓과 remove 함수, 이 세마포를 사용해서 여기서 바로 락이 됩니다. 블러킹이 됩니다. go to sleep하고 wait to queue를 사용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 full buffer V 요것에 통해서 궁극적으로 요 full buffer라는 세마포를 증가시키게 되고, 그럼 다시 요게 실행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이 모니터라는 것도 사실 뭐 기능은 똑같기 때문에 단지 생긴 게 약간 다른데, 마찬가지 여기도 디파짓 함수가 있고요. 프로듀서, 그 다음에 컨슈머에 해당하는 remove 함수가 있고, 마찬가지 여기도 락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락을 사용하는 것은 뭐 세마포와 동일하죠. 이름만 여기서 뮤텍스라고 했고 락이라고 했을 뿐이고, 뭐 기능은 뮤텍스나 락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일하고, 단지 차이는 뭐냐면 이 모니터라는 것은 컨디션 베리어블을 만든 거죠. 바로 이 not full이라는 것과 not empty 컨디션 베리어블을 만들었고, 여기서도 not empty, not full 이 컨디션 베리어블을 통해서 wait 함수와 여기 notify 함수 요걸 두 개를 서로 페어로 해서 동작을 하고, not empty 컨디션 베리어블도 notify와 이 wait 두 개를 페어로 해서 동작을 하고,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 이 구현이 서로 뭐 거의 흡사한 것이죠. 그죠? 이 차이를 지금 보시면 여기 세마포 이렇게 동작을 하고, 이 모니터라는 것은 락과 요 컨디션 베리어블을 가지고 요 안에 이렇게 구현하는 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고, 뭐 그냥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은 똑같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그냥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런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사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에
다들 이런 기능이 들어있죠. 가장 어찌 보면 원조격인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이 좀 부족한데요. 그래서 이 C 언어 같은 경우는 뭐 물론 C 언어도 이 락이라는 것을 구현을 해서 이렇게 락 어콰이어와 락 릴리스 뭐 이런 것을 구현해서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요 어콰이어나 릴리스 함수가 그 어타믹 오퍼레이션이 여기서도 돼야 되는 것이죠. 예, 뭐 그것은 된다고 가정하고 근데 우리가 이 싱크로나이제이션 할 때, 꼭 고려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에러 케이스죠, 에러 케이스. 그래서 그것을 또 에러가 나면 우리가 뭔가 에러를 났을 때 대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든 possible exit path를 체크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이 중간에 크리티컬 섹션인데, 이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하고 있다가 본의 아니게 어떤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또는 에러가 나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가 이렇게 락을 걸고 나서 그냥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락은 그냥 항상 걸려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계속 진행될 수 있죠. 왜냐하면 락은 릴리스는 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락 릴리스까지 가지 못했죠. 락 어콰이어 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락을 릴리스를 못하면 궁극적으로 락은 계속 걸려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뭔가 데드락이 되든지 뭐 문제가 차후에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에러가 생기거나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할 때 에러가 생기면 바로 에러가 생기자마자 첫 번째 해줘야 될 일은 바로 락 릴리스 해줘야 됩니다. 그죠? 락을 어떻게든 뭐 릴리스를 먼저 하고 그래야 데드락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에러가 뭔지를 보고 에러 리턴 코드에 해당하는 뭐 동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C언어는 기본적으로 뭐 자동으로 하는 것은 없고 이렇게 일일이 뭐 에러가 났을 때 각각을 수동으로 다 체크를 해줘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C++ 언어에서는 조금 더 진보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exception이라는 기능을 서포트합니다. exception. 이제 exception이 뭐 하드웨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에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thread example이라는 어떤 함수를 본다 하면 여기서도 구현은 락을 acquire 하고요. 락을 release 하고 이 중간에 critical section을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critical section 함수를 정의할 때 exception이라는 게 발생하면 이 error exception, 그 에러 코드 같은 거겠죠. 이 에러 코드를 throw 해라. throw라는 C++ 언어의 그 구문이 있죠. 바로 이 throw라는 게 이제 요걸 사용해서 뭔가 동작을 하라는 건데 이런 식의 C++는 exception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exception 처리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문이 존재하고요. 또는 이 C++에서는 어떤 것이 또 되냐면 그 exception을 할 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락 릴리스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처럼 그 락 릴리스 안 하면 안 되고 요 락 어콰이어 하고 락 릴리스를 여기서 하는데 이 중간이가 크리티컬 섹션인데 이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을 할 때 try catch라는 또 그런 구문이 있습니다. 이건 쓰는 방법은 우선 이거를 하고요. try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런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catch를 이 try에 있는 구문을 실행하는데 실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 catch라는 걸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실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바로 처음 해줘야 되는 일은 lock release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atch라는 구문 안에 lock release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 throw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do something이라는 거 안에서 뭔가 exception이 실행했을 때는 error exception이라는 그 에러 코드를 throw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그 do something이라는 이 함수를 실행하다가 여기 try 안에 있으니까 먼저 실행하다가 뭔가 에러가 생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error exception에 해당하는 그 코드를 가지고 throw를 해서 이 catch라는 거 안에 들어가서 lock release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exception 처리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 C++ 언어로 좀 다르게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C++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언어이기 때문에 클래스라는 걸 만들 수가 있죠. 클래스 정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이 클래스라는 거를 락이라고 예를 들어 만들어 가지고 이런 클래스를 통해서 컨스트럭터라는 걸 구현하고요. 디스트럭터라는 걸 구현을 해서 이 컨스트럭터 안에 이 락을 어콰이어 하는 걸 넣고요. 이 디스트럭터 안에 락을 릴리스하는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뭔가 이 클래스의 정의를 사용해서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인스턴스를 프로그램 안에서 만들게 되면 그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 때 바로 이 어콰이어가 같이 실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생성자니까 이 뭔가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 때 얘가 바로 동시에 실행되는 거죠. 생성자가. 그래서 어콰이어를 하게 되고 또한 그 인스턴스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어진 그 인스턴스가 이제는 없어질 때 다 소명을 다 하고 이제 더 이상 안 쓰게 없어질 때는 자동으로 디스트럭터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디스트럭터 실행이 될 때 릴리스를 자동으로 해주게 되는 즉 이 이 클래스 락이라는 것의 정의를 가지고 뭔가 지금처럼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렇죠? 인스턴스 만들었을 경우에 이것이 생성되고 또한 언젠가 소멸이 될 때 그 중간을 이렇게 어콰이어하고 릴리스하는 것과 같이 쓰게 되는 즉 이 클래스의 정의를 가진 인스턴스가 생기자마자 어콰이어를 하고 락을 거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소멸될 때 그냥 소멸되면서 자동으로 풀리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서 생성자, 소멸자 즉 컨스트럭터와 디스트럭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로 또 자바 언어를 보면 이 자바 언어도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지원을 잘 하는데요. 보통 자바 언어는 로우 레벨로 할 수도 있고 구현을 또는 하이 레벨 싱크로나이제이션으로 구현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우 레벨로 구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서서 본 그런 레벨이죠. 뭐 C나 C++ 언어나 또는 그 앞에서 우리가 계속 봤던 락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락 클래스를. 그래서 락을 가지고 뭐 acquire나 release 또는 락, unlock 뭐 이런 락을 사용하는 함수를 우리가 정의해서 쓰고 그 다음 컨디션 베리어블을 가지고 또 컨디션 베리어블을 사용할 수 있는 웨이트, 뭐 시그널, 뭐 이런 여러 가지 함수를 우리가 다 만들어서 쓰는 이런 거 이제 로우 레벨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일이 락과 컨디션 만들고 그것들에 해당하는 어떤 오퍼레이션들을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자바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좀 하이 레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키워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자바에서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implicitly하게 락하고 컨디션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synchronized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요거를 쓰면은 하이 레벨에서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wait하고 notify라는 함수만을 가지고 하이 레벨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잠깐 보시면 일단 로우 레벨 먼저 본다면 이 자바를 가지고 로우 레벨로 쓸 수 있죠. 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그전에 봤던 것과 동일하게 이게 랭귀지만 다른 것이지 여기 보시면 락을 걸고요. 그 다음에 락을 언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컨디션 베리어블이죠. 이거는 CV는 이렇게 해서 여기 inQ가 되고 DQ 마치 inQ는 프로듀서 우리가 앞에서 본 디파짓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즉 뭔가 Q에다가 아이템을 하나 넣는 것이죠. DQ라는 것은 Q에 있는 아이템을 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락을 걸고요. 언락을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래서 Q에서 뭔가를 remove first, 첫 번째 Q에 들어있는 값을 빼는. 그렇죠? 그렇지만 컨디션, 그게 Q가 비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컨디션 베리어블로 웨이트를 하는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구현했던 것과 동일한 형식입니다. 단지 차이는 락 하나와 컨디션 베리어블 한 개로만 했다는 것이지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고 정확하게 앞에서 우리가 C++ 같은 언어로 이 락과 컨디션 베리어블을 직접 정의해서 쓴 것과 동일한 방식이죠. 이렇게 로우 레벨도 할 수도 있지만 이 자바는 하이 레벨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 보시면 여기 inQ라는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synchronized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마찬가지 DQ 함수도
synchronized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DQ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요 안에 우리가 락이 없죠? 우리가 앞에서 로우 레벨 했을 때는 락 걸고 락을 풀고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는 그게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 DQ에도 락을 걸고 하는 게 없습니다. 걸고 풀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면 이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임플리시트하게 우리가 명확하게 뭐 락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임플리시트리하게 락이 관련이 여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을 안 했지만 synchronized라는 키워드를 줌으로써 락을 걸고 언락을 하는 이것이 바로 크리티컬 섹션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락과 언락이 자동으로 붙게 되는 것이죠. 동작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싱크로나이제이션의 기본적인 이런 것이 임플리시트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개념이. 그래서 요것의 구현은 정확히 앞에랑 똑같은 것이죠. 이 인큐라는 것이 어차피 큐에다 뭐 하나 집어넣는 거죠. 락을 사용하지 않아도 싱크로나이즈가 능으로써 이제 그게 락을 쓴 것과 동일하게 구현이 되고, 그 다음에 큐에다 하나 넣었으니까 노티파이 하고, DQ에서는 큐가 비었는지 보고 비어있으면 웨이트 하고요. 비어있지 않으면 첫 번째 걸 빼고 끝나는, 그죠? 예. 이런 형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바 언어를 써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좀 편리한 점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컨커런트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태까지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봤죠. 우선 첫 번째 락, 두 번째 세마포라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 모니터. 이렇게 각각 서로 다른 어떤 약간 비슷하지만 이런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위한 어떤 테크닉들을 우리가 봤었죠. 바로 이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컨커런트한 프로세싱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컨커런트하게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락이나 세마포나 모니터나 이렇게 이런 싱크로나이제이션 툴을 이용해서 컨커런트한 프로세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그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툴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했는데도 버그가 있을 때에 도대체 어떤 종류의 버그들이 존재할 수 있느냐, 여전히.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밑에 레퍼런스에 있는 논문에서 이런 것을 스터디를 했죠. 그래서 이 스터디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뭐가 알 수 있냐면 이 락들을 사용할 때, 이 락이 아니라 싱크로나이제이션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그 전에 계속 3주에 걸쳐서 봤듯이 이 락이나 세마포나 모니터들을 사용하는 오퍼레이션들은 어타믹 오퍼레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타믹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진정한 어타믹 오퍼레이션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어타미시리 바이올레이션이라고 하죠. 어타믹 오퍼레이션이 진짜로 그 어타믹 오퍼레이션의 정의대로 중간에 실행하다 끊기거나 잘리거나 방해를 받으면 안 되는데 절대 그것이 100% 보장이 되지 못하고 바이올레이트 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 어타미시리 바이올레이션이죠. 어타믹 오퍼레이션이 완전히 어타믹이 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사실 거의 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버그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버그가 가장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47% 되고, 그 다음에 order violation 이런 또 이유가 있었죠. 뭔가 그 프로세스들이 그 오더를 순서대로 해야 되고 뭔가 오퍼레이션들이 오더에 따라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로 22%가 되고, 또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데드락이라는 게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특히나 뭔가 그 프로세스가 많아지고
서로 간의 상관성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데드락이라는 게 항상 존재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전에 저번 시간에 다이닝 필라서퍼 프로블럼에서도 봤듯이 프로세스 여러 개가 서로 다른 프로세스에게 뭔가를 기다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30%나 버그의 가능성, 전체 버그 일어날 수 있는 30%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컨커런트하게 프로세싱을 하기 위한 이 싱크로나이제이션 툴을 사용할 때에 요 세 가지의 버그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것에 조심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observation을 보면 이렇게 atomic violation, 아까 atomic operation이 제대로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는 바로 뭔가 shared memory, 우리가 어차피 shared 리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프로세스가 또는 여러 개의 thread가 뭔가 공유하려는 리소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synchronization 또는 concurrent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거를 이 공유하는 리소스를 프로텍트를 해야 되죠. 뮤추얼 익스클루전 같은 걸로. 근데 그거를 약간 언더 프로텍팅 하게 되면, 약간 좀 프로텍트 하는데 조금 약하게 프로텍트를 하게 되면 보통 어타미시티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게 흔히 일어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반면에 이 공유하는 자원을 또 너무 오버하게 프로텍션을 해놓으면, 그죠? 너무 이 잘못해서 언더 프로텍팅 해놨다가 이 쉐어드 리소스를 이 언더 프로텍팅 하면 어떤 일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냐면, 만약에 프로텍팅을 제대로 했다면 이 공유하는 리소스를 한 번에는 한 개 프로세스만 또는 스레드만 액세스해야 되겠죠. 즉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완전하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언더 프로텍트 하면 그렇지가 못하고 만약에 이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좀 깨진다든지, 그래서 뭐 프로세스 두 개가 동시에 액세스하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프로텍션을 굉장히 강하게 걸면은, 그죠? 오버해서 프로텍션을 공유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버하게 되면 이것이 또 데드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드락인 게 어떻게 발생하나요? 어떤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로부터 뭔가 시그널을 받아서 뭔가 움직이고, 또 그 프로세스는 또 다른 프로세스로 뭘 받고, 이렇게 해서 서로 기다리는 그런 것이 데드락이죠. 그죠? 모든 프로세스들이 서로 각각을 기다리고만 있는,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공유하는 자원을 너무 프로텍트를 강하게 하려고 해도 이 데드락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들이 좀 상관성이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데드락을 걸리면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이 데드락 버그를 고치려고 하면은 종종 또 그게 어타미시티 바이올레이션 버그를 야기하는 경우가 생기죠. 지금 얘기한 대로 쉐어드 메모리를 언더 프로텍트 할 때 어타미시티 바이올레이션이 가능하고, 오버 프로텍션 하면 데드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데드락이라는 그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의 97% 대부분의 경우는 두 개 스레드 간에 발생하는 겁니다. 뭔가 스레드가 우리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 중에 두 개 스레드가 서로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데드락이 발생하는, 1번은 2번 스레드를 기다리고 반면에 또 2번은 1번을 기다리는, 서로 기다리면서 진행은 안 하고 있는 뭐 그런 식의 데드락이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하는 그런 현상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컨커런트 버그라는 게, 컨커런시 버그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체 버그 중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디버깅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다 하는 것이 실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컨커런시 버그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디버그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 디버그를 해서 쉬운 것은 문법적인 에러라든지 뭔가 우리가 코드를 잘 지켜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버그는 굉장히 잡기가 쉬운데, 이 컨커런시라는 에러는 타이밍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뭔가 타이밍이 조금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고, 버그가 뭐 이렇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또 우리가 코드를 잘 지켜본다고 잡을 수 있는 그런 버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 할 때 잘 고려해서 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